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노영희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민생 협치, 영수회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요. 희한해. 희한해요, 진짜. 예. 특검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하시겠죠. 하긴. 해서 나오게 만들어야죠. 예. 특검 이야기 안 오고 오면 예. 그건 만약에 아무리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철시켜도 예. 그건 50%짜리 회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두 가지 다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특검,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민생 파탄. 그래서 민생.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둘 다 반드시 이야기하고 올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은 내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특검 얘기에 특만 꺼내도 저쪽 반응이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아예 영수회담이고 뭐고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 의제를 상대방이 받냐 안 받냐 이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특검을 넣겠습니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예 자리를 안 마련할 테니 그렇죠. 일단은 의제고 형식이고 전부 다 풀이로 하자. 예. 그렇게 해놓고 요 풀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잔 기술을 이용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특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부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도저도 못하게 예. 이렇게 딱 공격하는 내지는 그래서 약속을 좀 받아내는 내지는 약속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예. 그런 전략을 지금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뭐 할 여지가 뭐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제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없어. 의제가 예. 의제를 하나도 제시 안 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비전 같은 거 야당 없어요. 대표님을 모셔서 예. 의정 갈등, 아니 그럼 민생이라고 의료 아니 민생 구체적으로 무슨 민생, 어떤 민생, 어떤 주제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지금 파국이 난 의료 파국이라도 그렇지. 야당 대표님의 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이렇게 타협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4월 19일 날 한국갤럽에서 23% 지지율이 나온 다음에 오전에 예. 그게 오후쯤 나왔죠. 오전에 4.19 이른바 도둑 조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국가기념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새벽에 조문하는 건 전 처음 봤는데 조조에 예. 조조 조문 일정표도 그렇게 써놨어요. 예. 조조 조문이라고. 조조 영화. 예, 조조 할인. 반전에 조조 할인. 예. 뭐. 예. 그 대중교통 노래는 조조 할인제는 있어요. 예. 근데 국가기념일 행사를 폐기하고 야당 대표 만나기 싫고 언론들이 싫어가지고 몰래 조조 조문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게 그러니까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못 보던 짓거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23% 나왔어요. 예. 난리가 났겠죠. 이건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 여론조사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야 영수담 하는 척을 하고 분위기를 돌려야겠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10%로 떨어지면 이건 다음 국회로 갈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그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하려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검 얘기 나오니까 김건희 V0께서 V2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별명이 V0더라고요. 예. 관제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있다. V0께서 김건희, 최상병, 이태원 특검 나오면 너랑 나랑 다 죽는 거야. 절대 안 돼. 지침을 준 것 같으니까 특검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민생하고 의료 파국인데 그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 의제가 없는 거고 준비해왔던 현오석 수석을 잘랐잖아요. 예. 그리고 홍철환 사람 갑자기 갔잖아요. 실무회담 날 잘랐어요. 정무수석을 실무회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파탄 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죠. 오 좋아. 의제 없이 그냥 만나. 이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제 없이 그냥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야당과 이재명 대표 유리합니다. 가서 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제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최상병 특검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두 개만 이야기하자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김구현 특검 이야기가 좀 민망하고 그렇죠. 뻘쭘했잖아요. 왜냐면 너희들 또 사전회담에서
최승명 특검만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대치할 수가 있잖아요. 잘 됐습니다. 가자마자 이채양 명주하고 민생회복지원금하고 자영업자 폐업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 외식업체 21%,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지금 22%. 예.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어요. 지금. 외식 업체들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 나왔는데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요. 네. 좀 전에 이제 의제 얘기하셨는데 예. 그 기존의 영수회담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되니까 박정희 때 민중당 대표가 그때 제1야당이었는데 그때 5번 만났대요. 1965년에. 예. 그러면서 친일협정, 비준협조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최규하 때는 개헌, 긴급조치, 관련자 사면 얘기 이게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하고 얘기했던 거고 전두환 때도 한 번 했어요. 김영삼 총재 이분하고 이 호헌 철폐, 뭐 김대중 사면 복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노태우 때는 2번. 이때는 이제 김대중 총재가 상대방이었었고 남북 대화 관련된 얘기, 정계 개편.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2번 했고 김대중 대표와 했는데 내각 재개헌, 불법 정치자금 조사.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의제를 되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8번을 했고 와. 그때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총재였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의학분업 같은 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8번 만났는데 이회창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김대중 총재랑 7번이나 만났고 7번 전부 다 내 뒤통수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더라. 이렇게 가서 7의 7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정치력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치력 대단한 그런데 것이죠. 이해창 대표도 멋있어요. 나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우리 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소수당이었잖아. 김대중 알아요. 대통령은. 이때는 전부 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 박근혜 대표하고 만났는데 이때는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이건 실패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대연정이라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다뤘다는 던진 거죠. 거죠. 예. 이명박 때 3번 만났어요. 이때 광우병 촛불 시위 수습. 이제 그때 워낙 전 국민적으로 시위가 있었으니까 요 얘기를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만났었었고요. 근데 3번이나 했었었는데 박근혜 때는 안 만났어. 박근혜 때부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번 만났는데 이때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 요 관련된 의제였어요. 홍준표 대표하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의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주자라고 하는 거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민생은 없어요. 그다음에 의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니네가 지금 망가뜨려 놨고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뭐냐. 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지금 있는 의사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시스템만 붕괴시켜놨다. 아무런 해결이 안 되지 않냐.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좀 헤매고 있잖아요. 요거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 특검 3개가 전부 다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얽힌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의제를 삼기 너무 부끄러운 의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그래도 의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의제 한번 얘기해보자 슬쩍 던져놨다가 상대방이 의제 나 못해. 잘 됐다. 의제 그러면 없이 프리토킹 자고 하고 싶은 말 하자. 어차피 결론은 빈손이지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서 내가 정치력이 이만큼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걸 보여주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개가 되고 아닌지는 나오겠지만 딱 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뜻을 취할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한 수 위에서 이 전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니까 훨씬 낫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